애인에겐 이별 통보를, 부모님은 간병이 필요한 상황, 파견직 사원, 쌓인 고지서와 독촉장들, 몸무게는 73kg의 외톨이인 그녀는 세평 원룸에서 29살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 때, 삶이 엉망인 것 같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저는 이 책이 생각납니다. 바로 하야마 아마리의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읽으면서 소설인 줄 알았는데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29살 생일, 편의점에서 사온 조각 케이크를 먹다가 딸기가 떨어져 버리고 떨어진 딸기를 주워 먹으려는 자신의 모습에 초라함을 느낀 주인공은 급기야 자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살할 용기가 나지 않아 또다시 절망하지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라스베이거스의 장면을 보게 되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좋다. 단 한 번이라도 저 꿈같은 세상에서 손톱만큼의 미련도 남김없이 남은 생을 호화롭게 살아보고 싶다. 단 하루라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인생 전부를 걸고 승부를 펼쳐본 후 30살이 되는 날 자살하기로 계획합니다. 목표를 정한 그녀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돈을 모으기 위해 고수익 직종을 찾게 되고 결국 긴자의 호스티스가 됩니다. 뚱뚱한 그녀가 호스티스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대우도 좋지 않았지만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시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긴자에서의 이름은 나머지 여분이라는 뜻의 아마리, 긴자 클럽에 덤으로 들어오게 된 나머지 같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나에게 부여한 1년치 여분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마리는 낮에는 파견직 사원, 밤에는 긴자 호스티스로 투잡을 하게 됩니다. 밤에 출근을 하려면 파견직 일에서 야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일에 집중하고 밤엔 호스티스 일을 배우며 여러 센스들과 인생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돈이 필요한 상황. 호스티스 친구를 통해 미술 수업에 누드 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습니다. 드디어 누드 모델을 하기로 한 첫날이 다가왔고 교실 문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거잖아. 쓸데없는 감상 따윈 집어치워. 라는 생각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하게 돈을 뿌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교실로 들어가 포즈를 취합니다. 그 뒤로 아마리는 낮에는 파견직 업무, 밤에는 긴자 호스티스, 주말엔 누드 모델, 시간이 날 땐 라스베이거스에서 쓸 영어 실력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들이 찾는 롯봉기 클럽을, 그리고 카지노에서 할 블랙잭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숨가쁜 1년을 살아온 아마리는 마침내 4박 6일의 일정으로 라스베이거스로 떠납니다. 이 하루를 위해 1년을 살아왔고 29의 마지막 날 카지노에서 승부를 걸게 됩니다. 아마리는 과연 카지노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한 결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말까지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 결말은 남겨둘게요. 전 이 모든 이야기가 실화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데요.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아마리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모든 게 엉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엔 회사 일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육아도 부족한 것 같고 내 자신에 대해 자꾸 실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뭘 하나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아마리의 모습을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모든 게 엉망이 되었고 결국 자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죽을 날을 정하고 그때까지 할 목표를 정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이지만 어차피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해보게 되고 그 도전들이 모여 아마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마리가 1년 뒤에 죽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잊은 채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바다는 목적이나 목표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신대륙을 찾아가는 범선은 타륜으로서 방향을 잡지만 독과 노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삶의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리의 경우엔 1년 후 라스베이거스에서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죽을 것이기에 삶의 목적보다는 오직 단기 목표만 있었을 뿐입니다.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즉 삶의 방향성이 있는 동료나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리는 책의 마지막까지 결국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길은 아주 많다고 말합니다.
또한 롯봉기에서 만난 부자 할머니의 말을 통해 닥치는 대로 부딪혀보라고, 무서워서 안 해본 일이라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일수록 내가 찾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 최선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아마리가 우중충했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된 방법입니다. 아마리는 특별한 사람이라 가능했던 거 아냐? 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긴자 호스티스 직업을 얻은 날 밤, 몽상에서 벗어나 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몸을 움직여보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고 아마리는 말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탓하며 머릿속으로만 몽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듯 입증해 나가는 아마리의 경험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무기력한 마음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마리의 이야기는 뭐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싹트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발가락부터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